어제 양지수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미국 고용지표 호조라는 호재를 들고 시작한 우리 시장은 장중에 꾸준하게 매수세가 유입되며 종가 고점 수준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코스피 일단 2600선 탈환에 성공했는데 오늘이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6만 전자의 늪에 빠져있는 삼성전자, 오늘 잠정 실적이 발표될 텐데요. 삼성전자 잠정 실적과 또 일주일 만에 재개장하는 중국 증시 향방, 이 두 요소가 우리 시장의 단기 방향성을 결정하겠습니다. 과연 인덱스 차원의 대표 주자인 삼성전자가 6만 전자 늪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중요한 화요일 개장 전 전일장부터 복귀하시죠. 어제 양지수 모두 1.5%대 상승세 시현했습니다. 코스피가 1.58% 올라 2610.38포인트, 4거래일 만에 2600선을 회복했습니다. 코스닥도 1.56% 상승해 781.01포인트였습니다. 우리가 쉬는 사이에 나온 미국의 9월 고용 보고서에 경기 둔화 우려가 축소되면서 시장은 활짝 웃었습니다. 수급 마감 상황입니다. 유가증권 시장 오랜만에 메이저 수급 주체의 쌍끌이 매수세가 나타났습니다. 외국인이 122억 원 순매수했고 기관도 855억 원 사자 포지션을 취하며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개인만 홀로 1295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코스닥 시장 흐름도 대동소이했습니다. 여기서는 외국인이 776억 원 순매수했고 기관도 100억 원 매수 포지션 취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개인만 홀로 832억 원 매도 우위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가 확인하시죠. 오랜만에 보는 빨간색 물결입니다. 어제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위 10위권 종목들, 삼성전자 우선주가 보합이었던 걸 제외하면 9개 종목이 일제히 상승부를 켰습니다. 삼성전자, 어제 장초에 6만 정자가 붕괴되면서 투자자들의 가슴을 졸이게 만들었었는데요. 그래도 0.66% 상승하며 6만 1,000원에 마감을 했고요. 다소 지지부진한 삼전과 달리 SK하이닉스는 6.2% 껑충 뛰어서 18만 4,900원, 18만 원 선 복귀했습니다. 주춤했던 LG에너지솔루션도 4% 넘게 반등했습니다. 테슬라의 4680 배터리 12월 양산 소식에 2차 전지 투심이 전반적으로 개선됐습니다. 그 밖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다시 황제주 자리에 올랐고 현대차와 기아도 2~3%의 상승세 시현했습니다. KB금융은 밸류업 지수 추가 편입 기대감이 커지면서 어제장에서도 5% 넘게 추가 상승에 성공했습니다. 더불어서 포스코홀딩스도 2.71%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장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선 8개 종목이 상승했습니다. 특히 2차 전지주의 반등이 눈에 띄었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의 4680 배터리 양산 소식에 에코프로비엠이 5% 넘게 반등했고 에코프로도 2.46% 상승했습니다. 더불어서 2차 전지 전해질 기업인 엔캠 3.3% 추가 상승에 성공했습니다. 10위권 내에서는 클래시스의 상승세가 가장 컸는데요. 클래시스 7.96% 상승해 종가 59,700원, 장중에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이루다와 합병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는 소식 덕분이었고요. 한편 HLB가 1% 가까이, 삼천당제약은 2.4% 조정을 받았습니다. 어제도 환율은 올랐습니다. 정규장 마감 시간 기준 달러 대비 원화의 환율은 13원 뛰며 1,346원 7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 환율이 연일 급등하고 있는데요. 좋았던 미국의 고용 보고서에 따라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옅어졌고 달러 가치가 높아진 영향입니다. 미국의 B컷 금리 인하로 1,300원대까지 떨어졌던 환율이 중동발 리스크와 엔화 약세, 미국 지표 호조 등으로 단숨에 1,350원 부근까지 반등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오늘 새벽 역외 환율도 1,343원 40전 수준, 오늘 외환시장 1,340원 초중반대에서 출발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잘 나가던 국민주 삼성전자가 아픈 손가락이 돼버렸습니다. 어제 장초에는 6만 전자마저 하회하면서 더 떨어질 때가 남았구나라는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 향방 또 오늘 결판이 날 수 있겠는데요. 3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되죠. 최근 한 달 동안 증권가 18곳에서 나온 컨센서스를 집계한 결과 3분기 매출은 80조 7,849억 원, 영업이익은 10조 3,570억 원 수준인데요. 이미 2분기 영업이익보다 낮아진 수준인데 잠정 실적 영업이익이 10조 원보다 낮게 나올 경우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7월 초에 8만 7천 원 수준이었던 주가가 이달 들어서 6만 원 선까지 내려가면서
삼성전자 보통주 시가총액 비중이 2년 내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미 지난 20거래일 동안 삼성전자 외국인이 10조 원 가까이 팔아치운 만큼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에 들어갔던 것이고 실적이 안 좋더라도 충격은 덜할 것이란 전망도 있는데요.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실제로 주가의 실적에 대한 우려가 선 반영돼 있던 건지 아니면 추세 하락의 신호탄이 될지 상황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에 영향을 줄 나머지 이슈들도 체크하시죠. 오늘 중국 증시가 국경절 휴장을 마치고 일주일 만에 재개장합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가 공공지출 확대 등을 포함한 재정 정책을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대규모 통화 완화 정책을 발표한 이후에 아시아 시장 자금이 중국 쪽으로 쏠리면서 우리 시장 상대적으로 부진한 흐름이 나타났었는데요. 단기적으로 쏠렸던 유동성이 다시 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또 나오는 중국의 재정 정책이 우리 시장을 흔들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한편 세계 국채지수 편입 결과가 발표되고 한국석유공사가 동해 탐사시추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주 주목받을 수 있겠습니다. 또 우리 정부가 필리핀 바탄 원자력 발전소 운영을 재개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를 맡게 됐다는 소식도 나왔는데 원전주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토큰 증권 관련주가 강했습니다. 22대 국정감사가 시작되며 국감에서 다뤄질 자본시장 수요 현안들의 이목이 쏠린 영향인데요. 오늘장에서도 이런 흐름 이어갈지 확인하시죠. 간밤 미증시는 금리와 유가 상승에 하락했지만 또 엔비디아의 강세가 이어졌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 반도체주 표정이 어떨지 그리고 중국 증시 개장 영향이 있을지 등을 면밀히 주시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